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31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주유소에서 칼부림까지 났습니다. 이 한 주유소가 이 휘발유 값을 좀 저렴하게,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넣으려고 줄을 서다가 새치기 당한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차에 있던 도끼를 꺼내서 이렇게 막 싸움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지금 이 중동 사태에 아무런 대책도 하지 않으면서 오늘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긴급한 경우 긴급 재정 명령도 활용할 것이다. 긴급 재정 명령. 헌법 76조 1항에 있는 겁니다. 내후 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있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수 없을 경우에 한정적으로 발의하는 긴급 재정명령. 지금 이재명은요, 완전히 군주시대, 왕정시대에 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본인이 뭐라고? 지금 국회 다수가 누굽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의 이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 통과시키려고 마음대로 멋대로 국회를, 의회를 독재하면서 마구잡이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이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 긴급 재정명령을 가지고 온 겁니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데도 이런 명령권을 언급하는 것 그 자체가 본인이 왕이자, 본인이 군주이자, 본인이 다 하겠다는 이런 심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의회 무시이자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 이것은 결국 공산주의, 중국식 공산주의, 김정은식 공산주의를 따라하겠다는 마음이 뼛속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자체를 정치적으로 판단해 보면요, 야당을 압박하면서 전국 주도권을 또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데, 특히 민생지원금, 이 지역화폐로 주는 민생지원금,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행사했는데 긴급하니까 비상벨을 눌렀다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긴급 재정 명령권도요, 발동하면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계엄을 욕했던 이재명이 이 계엄과 비슷한 긴급 재정 명령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계엄이라고 또 못할 것이냐? 라는 예상까지 들면서 만약에 이게 국회에서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무효화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과 불확실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이 하는 이런 모든 정책에 대한 SNS를 통한 그리고 이런 발언들이 너무나도 경박스럽다. 그리고 너무나도 급작스럽다. 계획성이 없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 사람들은 누구냐?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또 어제는요, 저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인가, 다중인격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주도에서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돌아다니기는 참 자주 돌아다녀요.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돌아다니면서 뭘 하고 있느냐? 타운홀 미팅.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제주의 마음을 듣다라고 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다. 사실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걱정돼서 에너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황당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에너지 문제, 이 휘발유와 관련해서 못 들어오면 우리에게 무슨 에너지가 있습니까? 원전 에너지가 있죠. 이 원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개발했던 원전, 이 원전을 더 키워야 되죠.
우리나라 원전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이 개발이 됐습니까?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 원전을 만들어야 된다. 미국한테 겨우겨우 허락받아 가지고 그리고 밖에 있는 외국에 있는 과학자들을 전부 모셔와서 자, 우리도 원전을 만들자. 그래서 이 원전의 과학자들이 이 기술을 배우려고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가서 좀 배우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세미나 같은 거 하고 그리고 그런 공장을 보여주고 할 때 자, 너는 이 파트, 너는 이 파트, 나는 이 파트 해가지고 그것을 사진도 못 찍게 하니까 눈으로 외워서 그걸 꼼꼼하게 보고 그리고 그날 밤에 와서 너는 이쪽 본 거 설계도 다 해보고 나는 이쪽 본 거 설계도 다시 그려보고 이렇게 몇 날 며칠을 해서 설계도를 완성해서 그 완성된 설계도로 우리나라 원전 1호를 만든 겁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런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 이 원전 수출까지 했으니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원전 그 영화 한 편 보고 나가지고 원전이 나쁘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시작해서 원전이 나쁘다. 아니 그럼 북한에 대한 이 핵무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까? 자,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이런 원전이 있는데 이 원전은 밖에 나가서 세일즈하고 우리나라 원전 안 하겠다. 그러면 원전이라는 거는 AS가 가능해야 되는데 AS가 가능하지 않은 나라에서 원전이 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쇼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는 게 바로 이재명 정부죠. 자, 이재명은 그런데 에너지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석유 수급 때문에 잠이 안 온다. 그래서 전기차로 바꿔가자. 그러면 원전이 필요하죠.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재명은요, 완전히 돌았어요. 제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된다. 에라이, 이겁니다. 지금 재생에너지요? 지금 재생에너지로 이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원전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70%가 산지입니다. 산지 다 깎아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태양광 만들었더니 어떻게 됐죠? 태풍 오니까 태양광이 다 날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요? 영구적으로 반짝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닦아내야 됩니다. 지금 새만금에다가 태양광 세워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새만금에 새똥이 쌓여가지고 새만금에서 태양광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바람이요? 바람이 안 불면 어떡하죠? 그리고 조력이요? 안 되면 어떡하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원전이죠. 그래서 독일의 메르켈이 재생에너지 갔다가 다시 안 되겠다. 이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거 아이고 겨울에는 춥고 쟤네들이 전쟁하니까 안 달려주지도 않고 이거 막으니까 끝장이구나. 원전으로 가자 해서 다시 원전으로 가고 있는데 타운홀 미팅 가서 뭐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는데 재생에너지를 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래 상황이 더 불안해지니까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풍력 자원도 엄청나게 남는다고 하는데 빨리빨리 전환하도록 태풍의 풍력 발전 아주 잘 돌아가겠다, 잘 돌아가겠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타운홀 미팅에서 심각하다, 잠이 안 온다 얘기해놓고요. 바로 불과 몇 시간 뒤에 뭘 했느냐. 제주의 마음을 듣다를 마무리하고 동문시장으로 방문해서 여보 얼간이 김치 삽시다. 얼간이 김치 사주세요. 이런 얼간이 같은 이러면 안 되겠죠. 저희는 고품격 방송이니까요. 이런 얼간이가 안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얼간이 김치를 사달라고 한 거 불과 몇 시간, 바로 몇 분 전에 타운홀 미팅에서 에너지 위기 때문에 잠이 안 온다면서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하다고 그렇게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강조해 놓고는 시장에 가서 화기애애하게 김치를 사달라고 응석 섞인 발언을 하는 거 이게 국가 지도자로서 위기감과 어울리느냐 하는 겁니다. 진짜 내가 위기 상황이고 잠이 안 온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는 줄 알았느냐? 나는 아니지롱. 나는 청와대에서 구중궁궐에서 잘 먹고 잘 살지롱. 나는 아파트도 있지롱. 재건축도 되지롱. 뭐 이런 겁니까 지금?
그러면서 지금 쇼핑을 할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주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긴급하게 무슨 긴급 재정명령 헌법에 계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계엄을 하겠다는 겁니다. 계엄에 지금 내란이라고 여지까지 선동했던 이재명이 이제는 경제 계엄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정책 동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 많이 보셨죠? 이게 바로 이재명식 정치라는 겁니다. 비열하고 졸렬하고 치졸한 아주 비겁한 수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석유 최고 가격제 이거 바로 실시했죠. 제가 이거 실시할 때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 미국에서도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정유사들이 그리고 주유소가 만약에 갖고 있는 물건을 안 팔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지금 부작용으로 대출 금리까지 연결이 돼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영끌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럼 또 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느냐? 세상 모든 것은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잡으면 하나가 튀어나오고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라는 것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경제는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만 때려잡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시자고요. 석유 최고 가격제 실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격을 억지로 누릅니다. 그러면 이 공급 가격을 제한하게 되면 손해를 누가 배상해 줘야 되죠? 바로 국가가 배상해 줘야 되죠. 자, 손실 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손실 보전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확대해야 되죠. 그 재정 확대를 어떻게 하는 거죠? 추경으로 하든지 국채를 발행하든지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재정을 확대하게 되면은 이 재정 확대로 인해서 금리 상승이 됩니다. 지금까지 금리를 눌러왔는데 이젠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 곧바로 대출자 부담으로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값을 억제하면 그 비용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겁니다. 어디로 이동하는 겁니까? 금리로 이동하고 금리로 이동한 것은 다시 역설적으로 영끌족 대출자한테 금리가 이동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영끌족은 주담대 지금도 힘든데 금리 1%만 올려보십시오.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엄청난데 여기서 이 가계부채가 올라가면 나라 망하는 거죠.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고 했던 정책이 결국에는 다른 소비자한테 옮겨가는 대출자를 압박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값 몇만 원 아껴주려다가 대출이자 수십만 원을 더 내게 되는 이 황당한 현실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 바로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요. 정책 생색만 내고 결국에 그 부담은 소비자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은요. 언론사를 전부 장악하고 있고 유튜브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잘한다 명비어천가를 불러대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보도를 안 하니까 이재명이 정말 잘하나 보다. 이재명이 진짜 잠 못 자고 에너지 수급에 열심히 하나 보다. 이런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름을 최고 가격제로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수입이 안 날 것 같으면 정유사가 그리고 주유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우리 기름 없어서 못 팝니다. 하고 물건을 안 내놓는 겁니다. 그럼 물건을 안 내놓으면 어떻게 되죠? 블랙마켓. 그러니까 검은 시장이 생겨가지고 웃돈 더 주고 이 기름을 사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동 사태 뭐 대부분 마무리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부터 계속 나온 얘기는 이란과 협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란도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런 지금 세계의 압박이 있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중동 사태 예상 못하고 그리고 얼마나 갈지 예상 못하고 그냥 무작정대로 최고 가격대 때린 이 최후의 수단을 때린 이재명이야말로 제일 잘못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측 못한 거 저렴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 이것부터 순서대로 했어야 되는데 최강의 작전을 썼으니 당연히 국민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렴한 에너지 확보
이것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 정부는 가격 통제라는 이 방편에만 매달린 겁니다. 결국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려다가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봤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 국민들이요. 이재명이 얼간이 김치 사 먹을 때 국민들은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눈 뜨면 일어나서 무슨 걱정합니까? 기름값 걱정합니다. 오늘 넣어야 되나 내일 넣어야 되나 기름값 걱정하고 있고요. 기업들은요. 수출하는 기업들, 수입하는 기업들은요. 환율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개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면 주식 빠지니까 주식 걱정하고 있죠. 핀내서 주식하라고 하고 이재명이 무슨 ETF 넣어놨다고 하는데 거긴 수익률 난다는데 왜 이러느냐 하면서 주식 걱정하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임차인들 어떻게 합니까? 전월세 걱정하죠. 아 다음에 전세 갈 수 있을까? 갈 곳이 있을까? 전세 매물이 없는데 어떡하지? 3천 세대 중에 전세 매물이 하나랍니다. 그리고 월세로 이제 이동하는데 월세가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왜? 이번에는요. 보유세 인상한답니다. 보유세. 그러니까 진성준이 집도 하나 사봤다고 하는데 자기 뭐 집 하나 사봤다고 하는데 진성준은 주식도 한번 안 해보고 주식세 올리려다가 아주 몰매를 맞은 사람이죠. 문매를 맞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6월에서 7월 달에는 보유세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방선거 이후에 보유세를 올리겠다. 자, 보유세를 올리면은 그 보유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보유세 임대인한테만 올라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자, 보유세를 올리면 그 세금의 최종 피해자는 조세 전가 문제로 임차인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집주인한테 부과되는 세금은 누가 내게 되는 겁니까? 바로 힘없는 임차인이 내게 되죠. 어떻게? 월세를 올려가면서 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월세 그 세금이 올라가든 말든 상관없이 월세 더 받으면 되고 들어올 사람은 많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보유세 올리는 것은 진짜로 임차인을 생각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국민들은 눈 뜨면 전월세 걱정하는데 모든 비용이 올라가서 심각하고 폐업률이 심각하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요. 한국에서 아예 이 취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0%로 가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한가롭게 얼간이 김치 먹으면서 지금 이럴 때이냐. 국민들은 걱정이 심각하고 진짜로 이재명 때문에 잠이 안 오는데 이재명 너는 뭐가 좋다고 청와대에서 지금 뭘 먹고 있느냐. 그리고 김혜경이요. 계속해서 시장을 따라다니면서 온라인 상품권을 쓰고 있습니다. 김혜경의 목적은 분명하죠. 본인이 법인카드를 썼다는 거 그거를 지우기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인지 뭐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거예요. 남편은 지역화폐 외치고 있는데 시장에 가서 온누리 상품권을 왜 씁니까? 제주도 가서 지역화폐 쓰지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 그리고 자신들도 헷갈리는 일, 그러니까 지역화폐라는 건 불필요한 건데 그걸 굳이 만들어서 정책으로 활용하겠다는 거, 그 페이백을 누가 가져가는지, 그리고 그 운영권, 그리고 그 마지막 남은 그 돈들 누가 가져가는지 이런 것들은 해결하지 않은 채 지역화폐로 추경하자고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또 시장 가서 온누리 상품권 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재명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정신이 2개, 3개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이재명의 먼지가 자욱하게 내려앉아서 대한민국을 정말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 싸울 투사 누굽니까? 저는 이번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김부겸이 대구시장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길 사람은 이진숙이라고 합니다.
이진숙밖에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관위라는 것은 공천을 관리하는 것뿐이지 확정을 짓는 게 아닙니다. 확정은 누가 짓죠? 옥새 들고 나르샤. 과거에 김무성 대표 옥새 들고 나르샤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폭망했죠. 이번에도 장동혁 대표가 마음만 먹으면 이진숙 위원장 다시 공천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부터 시작해서 불을 지피는 거죠. 다시 이진숙 위원장을 넣어서 여기서 이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대여투쟁의 선봉자를 만들어내고 그로부터 올라오면서 부산부터 부울경 그리고 대구, 경북 그리고 대전, 충남 이렇게 해서 서울까지 쭉 올라오는 이 대여투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응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진숙 위원장을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이진숙 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를 저는 권유하는 바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